자, 일단 이제 수투입니다. 자, 수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먼저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 함수의 미분계수, 함수의 도함수,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부정적 분인데 붙자가 빠졌네. 뭐 크게 나누면 이렇게 8가지를 우리가 배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다 빠져있는 말이 함수라는 말이 다 들어있어. 함수에 대한 미분계수, 함수에 대한 도함수잖아, 그지? 도함수의 활용, 부정적분도 결국은 함수의 연장선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함수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냐면 얘는 모두 다 다항 함수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 그러면 다항 함수라는 것은 어떤 함수?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가는 이런 차수가 점점점 커지더라도 결국은 x에 관한 우리가 익숙한 다항식들만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항 함수가 아닌 애들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미적분에서 등장해. 그래서 미적분에는 어떤 함수들에 대한 다항 함수를 다 했으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배워. 챕터는 다른 게 없어. 그럼 뭐가 다른데? 얘네들을 배우는 대상이 달라. 얘는 무슨 함수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초월함수라고. 그래서 초월함수, 어떤 함수들을 초월함수라고 합니까? 우리가 배웠던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함수에 대한 뭘 배운다? 얘네들에 대한 극한과 연속에 대하여, 그 다음에 미분에 대하여, 적분에 대하여 배우겠다는 얘기야. 그래, 이게 미적분이고, 그럼 여기에는 추가되는 애들이 뭐가 있는데요? 추가되는 애들은 뭐 여기 쭉 오다 보면은 뭐에 대한 거, 수열의 극한이라는 애가 하나가 추가가 돼. 그래서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 무한대까지 항이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요 앞에 먼저 추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도함수 미분법을 배우면, 그 다음에 또 배우는 애들이 여러가지 미분법을 좀 더 배우게 돼. 그래서 여러가지 미분법에 뭐 음함수 미분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음함수 미분법이랑, 그 다음에 뭐 치환하는 거는 여기서 해도 되고, 합성함수도 저기서 배울 거라서 뭐 딱히 뭐가 있지? 매개변수 미분법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우게 되는 거. 좀 더 배워. 몸미분법이라든가 음함수 미분법,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그랬지 매개변수 미분법, 이런 애들 더 배우게 될 거야. 그 미분법이라는 애를 좀 더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도 얘네들이 섞여 있는 아이들의 그래프 그리니까 너무 복잡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수투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다루고 다항 함수만 가지고, 얘를 가지고 뭐 한다? 미적분에서 좀 더 어렵게 우리가 배우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로 적분 파트에서는 뭐를 배우게 되는데요? 하면은 저기 부정적분에서 구분부정법이라고 해서 부정적분에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배우게 돼. 나누어서 구분, 나누어서 부적, 면적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된다. 그 다음에 뒤에 뭐 정적분 파트로 넘어가면은 뭐가 있을까나? 정적분 파트로
옆으로 가면 뭐가 있지? 부분 적분법. 법과 그 다음에 치환 적분법. 을 더 추가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분하는 방법이라든가 적분하는 방법을 새로 더 배우게 되는 거. 추가로 많이 배우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배우냐면 얘네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고 가야 되는데 모두 다 함수야. 그래서 수원부터도 그렇지만 수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함수지. 지수론고 함수에다가 삼각함수 배우고 수열 배우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함수에 대한 극한과 연속이라는 애 배우고 그 다음 미분하는 것도 다 결국은 함수에 연관된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투에서 지향하는 파트가 뭡니까? 자, 수투에서는 극한이라는 이런 새로운 애를 배우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3차, 4차, 5차, 6차 이런 차수가 커지는 함수 그래프 그릴 줄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배워간다고 생각하면 돼.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인 뭐가 나오냐면 함수의 극한. 자, 함수의 극한인데 제일 먼저 그러면 이 극한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극한이라는 의미부터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보자. 극한은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위에서 나오는 함수의 극한. 원래 옛날에는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배웠어. 근데 지금은 수열의 극한이 갑자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해서 수열의 극한을 그렇다면 미적분에서 배우도록 하자라고 교육부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투에서 배우지는 않아. 옛날에는 수투에서 다 배웠었어.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애를 우리는 배우게 될 거고 수열의 극한은 딱히 여기서 배우진 않고 얘는 미적분에서 배울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함수의 극한에서 설명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미적분으로 넘겨둡시다. 그래서 미적분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딱히 내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함수의 극한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어디로 가는데 자, 이거 무슨 말이야? 극한이라는 애는 영어로 하면 리미트라고 우리가 쓸 거야. 그래서 리미트에서 세 글자 앞에 있는 세 글자만 써서 얘를 LIM 이라는 기호로 쓰겠다라는 얘기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너무 LIM 로그도 LOG 적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필기체로 쓰다 보니까 리미트 LIM은 굳이 길게 안 써도 우리가 이걸 리미트란 거 알겠지? 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원래 쌤들이 쓸 때 다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도 많이 써. 그래 LIM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약식으로 쓰는 방법도 이렇게 해서 쓴다. 실제로는 정확하게 쓰면은 LIM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리미트의 앞에 세 글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애는 일단 극한이라니까 누구에 대해서 x가라는 이런 뭐다 변수 애들이 등장할 거야. 누구에 대한 극한인가? x에 대한 극한이다 라는 얘기야. 되겠지? 그럼 x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얘가 무한대라고 하는 애로 갈 수 있다. 조금 이따가 이것도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 수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도 갈 수 있다. 자, 리미트 x가 그럼 갈 거야. 그럼 어떤 아이가 갈 건데 어떤 식이 가야 되니까 함수식이 여기에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 x에 관한 어떤 함수를 그려놓고 걔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계속 커지면 어디로 가는데 묻는 거야. 되겠어? 어디로 가는데를 묻는 거고 a는 뭔데? 함수 중에서 x값이 a에 대하여 a에서의 어디에 목적지가 어딘데?를 묻는 거야. 얘는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 안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연속해서 할 때 써먹을 거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애들이야. 그러면 a 얘도 지금 뭐다? 변수 x에 대한 변수에 대한 극한이고 뒤에는 함수 대상이 등장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어떤 애가 또 등장하냐면 왜 x가 커지기만 할지 작아질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의미는 뭔데?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작은 쪽으로
음수적으로 계속 작아졌을 때 목적지가 어딘지를 확인할 때 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상어 fx.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함수의 극한 종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a로 가는 요 세 가지 종류를 배우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고. 자, 이 뜻은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극한이라는 애를 우리가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하면, 딴 건 아니고, 처음에 무한대. 자, 메비우스의 띠는 우리가 무슨 건지 잠깐 초등학교 때부터 좀 배운 적 있지? 메비우스 띠 어떻게 만들어? 긴 종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를 한번 뒤집어서 붙이면 팔자 모형처럼 이렇게 생겨지잖아. 그래서 위에 내가 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걔가 어떻게 돼? 계속 반복하면서 그려지지. 왜? 한번 꼬아놨기 때문에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계속 연결돼. 그냥 벌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무슨 춤, 팔자춤을 추잖아. 그런 것도 다 뭐야? 메비우스 띠 형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 이거 메비우스의 띠 모양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무수히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 즉 여기서는 계속 한없이 커진다라는 의미로 쓸 거야. 그러면 무한대를 메비우스 띠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 양의 무한대. 자, 무한대라는 것은 계속 커진다는 의미니까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 쓰러뜨려 놓은 요 메비우스 띠 모양을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 양의 무한대 플러스는 생략한 거야. 원래 플러스를 적었었는데 지금은 안 적고 우리 안 적잖아. 플러스 1이라고 안 적지. 그래 1이라고 적지. 그치? 그것처럼 얘는 양의 무한대. 그럼 음의 무한대는 마이너스에 대한 표현이니까 어떻게 해준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어느 쪽으로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양의 방향으로 계속 커진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계속 커져. 양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겠지.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계속 커진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진동이라는 애가 나와요. 진동은 어떻게 되는 거 얘기합니까? 진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도 첫 번째로 일정한 값들이, 왜 일정한 값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값들이라는 것은 두 개를 볼 수 있는 거야. 일정한 값 두 개가 위아래에 있어. 플러스가 마이너스 1 있어. 그럼 플러스를 갖다 마이너스를 갖다 또 플러스를 갖다 마이너스를 갖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진동이라고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럼 이 일정한 값들에 대하여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일정하지 않아도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진동하는 폭이 커지면서 가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데,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면 얘는 일정하게 계속 어떻게 돼?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진동이라고 얘기할 거야. 왔다 갔다 하는데 일정하지, 그지? 일정한 두 개 값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진동하는 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커진다, 그치? 얘도 진동이를, 쌤,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작아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작아지는 건 모양은 진동 모양이지만 어떻게 되는 거다? 얘는 뭐가?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수렴이라고 그래서 목적지가 존재하는 애들 얘기해.
자, 그러면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되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수렴과 발산에 대한 용어도 우리가 배워야 돼. 자, 그러면 수렴과 발산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수학적 정의에서 보면은 수렴이라는 애는 발산이라는 애는 수렴은 처음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x가 가고 있을 거야. 그래서 x가 플러스 무한대나 x가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는데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위치를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x가 어디로 가는데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것들에 대하여 목적지가 뭐 하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목적지 유추할 수 있는 거 즉 목적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애들 그래서 목적지가 얘를 수렴이라고 그래. 첫 번째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 얘는 정의 자체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x 이렇게 되는 fx의 무한대 값을 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x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잖아 마이너스 쪽으로 그지? 그랬는데도 둘이 어떻다? 목적지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다? 어떤 일정한 값으로 목적지가 똑같아. 이때 이 알파라는 애를 뭐라고 한다? 수렴하는 값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줄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a로 가는 것들에 대하여 얘는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함수가 fx라고 존재할 때 여기 어딘가에 a라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x값이 그지? 그럼 a로 갈 거야 x가 즉 x가 점점점 이 함수를 따라 움직이면서 a를 향해서 간다고 그럼 왼쪽에서도 가고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래서 왼쪽에서 이렇게 함수를 따라서 y 값들이 함수 값들이 a를 향해서 이렇게 변하면서 움직여서 가지 이렇게 가는 애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좌극한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점점 y값이 변해서 a를 향해서도 올 수 있잖아. 이렇게 오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할 건데 우극한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a를 기준으로 좌극한이라는 것은 a보다 작은 값에서 x들이 변해서 오는 거지 a를 향해서. 그치? A를 향해서 간다라는 소리. 이 화살표가 뭡니까? X가 A를 향해서 간다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뭘 뜻해? X가 계속 플러스 양의 무한대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아니야. 큰 쪽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글씨가 좀 마음에 들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어디를 향해서 양의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얘는 음의 방향이니까 계속 작아지는 아이라는 얘기지. 됐어요? 얘는 계속 커진다는 의미고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야. x가 계속 커졌을 때 어떻게 되는데 x가 계속 작아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를 묻고 있는 거야. 되겠죠? 자, 얘는 xa를 가니까 얘네들과 다르겠지. 아예 작아지거나 아예 커지는 게 아니고 함수 위에 어떤 점에서잖아. 그치? 이해됐어? 점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왔는데 그 함수값이 어떻게 돼? 똑같지? 그죠? 똑같아. 여기서 왔더니 똑같은 값이 됐어. 여기 y값이 똑같아. 일치해. 그럼 뭐라고 불러요?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수렴할 때는 요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하여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둘이 같아요. 같은 값이 존재해. 얘를 FA라고 해서 존재할 수도 있고 FA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FA라고 적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 같고 얘도 알파라고 하면 여기 알파에서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 발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수인 어떤 목적지가 유추가 안 되는 거, 목적지가 이렇게 같지 않은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발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발산은 어떤 애들인데, 발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적기는 좀 그러네. 발산은 한없이 계속 커져. 이런 식으로 함수가 계속 이렇게 계속 커져. 그러면 x가 양의 방향을 따라 계속 가면 어떻게 돼? 그냥 계속 커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요 f 함수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되는데요? 했더니 x가 계속 커졌더니 y 값이 계속 커지네요.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발산에는 종류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발산의 종류는요.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공간이 모자라네. 첫 번째 어디로 발산? 양의 무한대 발산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음의 무한대 발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동 발산도 있고. 자, 진동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목적지 여기야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도 아니지. 그치?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것도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요? 목적지를 우리가 정할 수 없잖아. 계속 이렇게 커져갈 때 목적지 못 정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발산이야. 되겠지?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좌극한과 여기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게 돼도 같지 않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렇게 달라. 어디에서? x가 a라는 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 좌극한은 여기 지점의 함수값인데 우극한은 여기 지점의 함수값으로 엇갈려 있지. 그럼 여기를 갖다가 극한값이라고 봐야 돼? 여기를 극한값이라고 봐야 돼. 몰정하잖아, 그치?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목적지가 우리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발산이다. No. 얘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경우는 뭡니까? 하면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다? 극한값이 수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극한값이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발산도 아니야. 발산은 목적이 정확하게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얘네들만 발산이라고 해. 그럼 얘는 왼쪽 오른쪽 값이 아예 다르잖아. 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두 개가 나와가지고 둘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뭔데? 수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 안 한다라는 말이 돼. 얘는 발산과 다른 말이야. 극한값을 구할 수 없어요. 즉 자극하고 우극한이 다른 경우는 발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 극한값이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발산의 뜻이 목적지를 유추할 수 없는 것이 발산? 아니요. 발산은요. 그냥 계속 커지는 거랑 그 다음에 계속 작아지는 거랑 진동애들만 발산이야. 이거 조금 이따 해줄 거야. 수렴과 발산에 대해 설명할 거니까 그냥 그 목적은 적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좀 이따 목적까지 적어줄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지 않은 건 발산도 아니죠. 정확한 거 우컬이 같지 않은 거는 요 밑에 있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다 적어놓은 거지. 지우고 설명을 해줄게.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야 돼. 이건 용어 정리만 들어서 이렇게 해서 쓰이는 용어들이 뭐뭐뭐가 있다라는 설명이고. 자, 봅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 수렴과 발산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첫 번째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적었지만 일단 수학적 정의가 뭔데? 자, 수학적 정의는 간단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에서 뭐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 첫 번째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 함수에 대해서 fx 플러스 fx의 함수값이 극한값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는 i에 대하여 똑같은 어떻게 된다? 함수 x에 대해서 그냥 조금 움직인 거잖아. x값이 이렇게 평행이동에서 변화가 생기고 y축 평행이동 한 적이 없어. x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해봤는데도 어떻다? 얘네 둘의 값이 알파라는 어떤 값으로 일정하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뭐다?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상수인 숫자로 나온다. 둘 다 똑같은 값으로. 그럼 얘를 뭐라고 해?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고.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그러면 함수는 어떻게 되는데? 함수값 어디 일정한 a에 대하여 f 함수가 갈 때는 어떻게 돼서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이제 리미트 x가 a에 대하여 작은 쪽에서 오는 거.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또 이제 들어야겠지. x가 어느 쪽에서 오는 거, 큰 쪽에서 오는 거. 얘네 둘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여. 그래서 여기서 얘가 뭡니까? 얘가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부르는 애. 자, 좌극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뭐라고 부르는데 얘를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개념을 아까 했지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줄게.
자,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는 함수를 내가 y는 fx라고 하자. 자, 그럼 이 x가 계속 커질 때 뭐가 됩니까? y값이 계속 커지지. 함수값이 계속 커지니까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이게 뭐가 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계속 커져요 라고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x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 함수도 함수값이 계속 커져요. 무한대로 뭐한다? 발산한다고 적을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걸 뭐라고 부르는데? 리미트 x가 작은 쪽으로 계속 가면은 함수 값은 어떻게 되는데요? 함수 fx 값은 어떻게 되는데요? 볼수는 어떻게 돼? 계속 작아지겠지. x가 작아지면 y도 계속 작아져 안 작아져? 작아져. 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렇다면 여기 어딘가에 임의로 내가 x값 a인 지점에 대하여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요 했어. 얘는 여기서 지금 함수가 뭐야? 다음 함수니까 끊어진 데가 없는 건 당연하잖아, 그지? 근데 분모 분자로 이루어진 다항식에서는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부를 건데 거기에서는 뭐야? 분모에 따라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돼? 식이 두 개로 나올 거라서 끊어져 있을 거야. 그럼 끊어져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긴 건 아니야. 일단 쉬운 거부터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요 놈에 대하여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오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A보다 작은 쪽에서 오지.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서 갑니다라는 의미로 뭐라고 하면 A보다 X가 작아야 되잖아. 그치? 작은 쪽에서 가야 왼쪽에서 간다는 의미를 쓰겠지.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좌에 자꾸 헷갈리면 안 돼. 좌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면 얘보다 작은 쪽이 왼쪽이었던 거야. 합성함수에서 그래 맨날 헷갈려. 조심해야 돼. 합성함수의 극한을 풀 때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좌극한 왼쪽이 아니야. 작은 쪽에서 오는 거야. 알겠지? 이 대상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왔을 때 y값을 얘기해. 지금 함수값. 됐지?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부를 건데 좌극한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면 리미트 x가 a 이렇게 하면은 a잖아. 그러면 a니까 여기서 왔는지 여기서 왔는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얘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라는 의미로 쓸 거라고. 마이너스 원래 0을 썼어. 0의 의미는 a보다 어느 정도 작을 건데 그걸 모르겠다는 의미를 썼는데 0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a 마이너스 뒤에 붙여서 이게 무슨 의미야? a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는 의미를 쓰자고 한 거야, 약속을. 됐어?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온다라고 하지 말고 어느 쪽에서 오는 겁니까? 큰 쪽에서 오는 거잖아. a보다 큰 쪽에서 x가. 그지? 큰 쪽에서 오는 얘를 뭐라고 부르자? 우극한이라고 하자. 그럼 이 우극한은 기호를 어떻게 쓸 건데?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 플러스를 해줘서 a에 얼마가 더해서 a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쓸 거라고. 이해됐어? 여기에 나중에 뒤에 더하는 값이 0이 되면 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더하는 값이 1이고 2고 3이면 그거보다 크겠지. 그래서 큰 값들이 점점점해서 얘가 0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의미를 쓴다고. 그래서 얘 좌극한과 우극한에서 좌극한은 뭡니까? 그러면은 좌극한은 어느 쪽에서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야.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서 간다. 이 뜻이 좌극한입니다. 오케이? 그럼 우극한은 뭔데요? 우극한은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서 간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이가 뭘로? 알파라는 값으로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수렴이라고 한다고. 수렴값이 알파가 되는 거야, 얘도. 자, 그러면 발산은 어떻게 되는데? 수학적 정의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뭐도 있을까? 얘가 얘의 의미상의 의미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미상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으면 의미상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수학적 정의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하나의 값으로 향해서 간다. 하나의 값을 향해서 간다. 하나의 값을 향해 간다. 하나의 값으로 향해 간다. 하나의 값을 향해 간다로 하는 게 낫겠네. 어감상. 그래서 하나의 값을 향해서 간다. 즉 무슨 말인데? 단일 대상이 나와야 되는 거야. 상수, 숫자로 하나가 나와야 돼. 여러 개도 하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목적지를 가야 돼. 향해서 간다.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다? 목적지가 있다는 거야. 목적지가 존재하는 걸 수렴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수렴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수렴한다는 얘기는 목적지가 어딘가일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게 거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어딘가일 거라고 예상은 가능합니다를 수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발산은 어떻게 되는데? 자, 발산이라는 애는 일단 나오는 종류가 첫 번째 진동 발산이 있어요. 자, 아까 진동 발산이 뭔지를 설명해 줬잖아. 그치? 진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일정한 값들이 아니면 일정한 값들이 어떻게 한다고? 왔다 갔다 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진동이야.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 일정하게 계속 되는 것도 진동이지만 일정 말고 어떻게 돼? 점점 커져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커져도 진동이야. 그래서 일정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뭐가 되는 거다? 진동이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동의 종류는 아까 얘기해줬잖아. 어떤 종류가 있었어? 그냥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 점점 커지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얘네 둘 다 뭐를 진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되지? 왔다 갔다 하다. 그럼 목적지 예상 가능해 안 가능해? 점점 가다가 진동하는 폭이 작아지면 그 작아져서 딱 어디 기준이 생기잖아. 그래. 진동하다가 보면은 어디 기준이 생기겠지. 작아지면 폭이. 따라서 걔는 수렴에 들어간다. 발산이 아니야. 그래서 진동이라는 애는 일정이 계속 왔다 갔다 여긴지 정할 수가 없는 거야. 목적지를. 그 다음 계속 커지니까 얘도 정할 수가 없잖아. 목적지를. 그래서 얘네들을 진동이라고 얘기할 거고 점점 폭이 작아지는 애들은 뭐다? 목적지를 유추할 수 있으니까 수렴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발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한대. 자, 무한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두 개가 있다 했지, 그지? 따라서, 자,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다? 양의 무한대 발산이고, 얘는 뭐가 되고, 음의 무한대 발산이야. 그래서 뭐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양의 무한대. 그 다음 얘처럼 어떻게 계속 이렇게 작아지면 뭐가 된다? 음의 무한대 발산이라고 얘기한다고. x가 어떻게 될 때? 계속 커질 때에 대한 거야. 작아지는 거 설명하지도 않았다. 됐지?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놓고 나서 정리하자. 자, 두 번째, 이거 중에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잘해야 돼. 극한값이라는 애하고 함수값이라는 거하고,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하다. 지금 굉장히 중요해. 자, 두 개를 딱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극한값은 뭡니까? 그러면 극한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걔를 딱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야? 예상을 하는 거야. 예상이 되기는 해. 거기에 갈 거라는 게 예상이 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여기로 갈 것 같아. 계속 커졌을 때.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얘가 함수값이 FA라는 값이 존재할 것 같아. 라는 얘기야. 그러면 FA가 딱 되나요? 정확하게 FA 값 얘가 된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을 극한값이라고 얘기할 거야. 함수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 그냥 이 점의 y값을 얘기한다. 그치? 이 점의 y값은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잖아. 의미상으로 보면은 극한값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하면은 얘는 우리가 ing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pp야. 도착을 했다는 얘기야. 가는 중이 아니라 갔어. 여기야 라는 얘기야. 오케이? 둘이 다르지 그지? 얘는 아직도 가는 중. 점점점 얘를 향해서 가는 중 계속 가는 중이야. 가지 않아. 도착하지 않는다 절대로. 도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극한값은 의미로 ing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가 또 뭐다? 결국은 끝값. 그 다음에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 목표값. 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신 차려야 돼. 힘내. 여기 잘 봐. 여기 봐야 돼. 끝값이랑 목표값이라고 생각하는데 끝값이라는 게 뭐야? 마지막에 어딘가에 가겠지. 그지? 끝나야 되는데 끝이 난다 안 난다? 끝이 안 나. 그래서 마지막에 어딘지는 예상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도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도착하면 함수값이야. 여기 점 찍었잖아. 그지? 그러면 함수값이야. 점 찍으면 함수값. 계속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해서 화살표 해놓는 거는 극한값이야. 달라. 얘네 둘이 다르다. 그러면 얘는 끝값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향해서 가고 있다고? 향해서 뭐 하는 거네? 가고 있다. 가고 있는 중이다. 가고 있는 중이니까 도착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종료하면 안 돼. 종료고 도착이 불가능해. 딱 도착하면 안 된다. 도착할 수가 없어. 도착하는 지점이 보여도 도착은 못해. 그냥 여기 예상만 가능한 거야. 저기 갈 것 같아. 예상만 가능한 거지. 도착하면 안 돼. 극한값이니까 목표값은 뭔데? 목표라는 것은 뭔가 이루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를 이뤘는데 얘가 목표에 도달을 하면 그 목표가 아니잖아. 내가 성공해서 완성한 거잖아. 그치? 목표를 완성한 게 돼.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뭐야? 거기 가기 위해서 계속 뭐야? 설정하는 지점을 목표라고 하잖아. 그래서 목표 지점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갈겠다라고 마음먹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계속 노력하면서 거기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도착을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목표라고 얘기 안 하지. 그치? 나는 지금 거기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아니잖아 더 이상.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목표값이라는 것은 얘를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뭐한다? 도달하고 싶어 하는 거야. 도달하지는 못했어. 도달을 하지는 못한 거야. 도달하고 싶은 거야. 도달하기 위해서 거기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야. 계속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도달하면 뭐가 되는 거야? 도달하면 함수값이 되는 거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함수값은 무엇입니까? 자, 함수값은 방금 전에 했잖아. pp라는 것은 뭐였다? 도착했다고. 그러면 도착을 했으니까 결국 함수값이라는 것은 뭐였다? 그냥 목표를 이뤘어. 그치? 끝에 도착했어 라는 뜻이야. 그럼 거기 끝.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점이야, 점. 점 딱 찍어서 끝났어. 목표, 여기 목표인데 여기 향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여기야. 끝난 거라고. 도착했다고. 계속 가는 목적지 어딘데 이런 거는 그럼 뭐가 돼? 목적지를 설정할 수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럼 목적지가 없어. 그러니까 함수값은 일단 수렴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극한이니까 이게 극한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점 지금 끝이야. 이 점, 즉 다시 말하면 함수의 y좌표를 얘기해. A에서의 y좌표가 FA를 뭐라고 해? 함수값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 둘은 같다 다르다. 도착하려고 계속 가는 애와 도착한 애는 서로 다른 거잖아. 그래. 가고 있는 중인 애와 간 거랑 달라. 그래서 얘네 둘 같다라고 보면 안 돼요. 야! 여기 봐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x가 2로 가는 fx 하고 자, f2하고 둘의 차이가 뭔데?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x가 2를 향해서 어떻게 해? 계속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가고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정확하게 이 값이 얼만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가 1이다로 할게. 그럼 얘는 뭐야? x가 2일 때 함수값 f2는 얼마입니까? 1인 거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1이라고, 함수값이 1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돼? 1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래서 무슨 말인지? 자, x가 계속 2를 향해서 갔더니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 1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1의 의미는 이 함수의 y값이 1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정확하게 1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얘는 뭔데? 정확하게 1이야. 도착한 거야. 정확하게 1이야. 목적지 도착했어. 라는 소리야.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수렴과 발산했으니까요. 3번. 몇 번이죠? 2번 했지? 3번. 자, 극한값의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꼴을 파악해야 돼. x가 뭐 무한대로 가는 경우와 x가 a로 가는 경우에 대하여 보면 얘는 무슨 꼴이 나오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아니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올 거고 얘는 무슨 꼴이 나옵니까? 0분의 0꼴 이 주로 많이 나와요. 되겠어? 그래서 있고 그 다음 미적분에서 1의 무한대꼴도 나오는데 1의 무한대꼴은 미적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딱히 설명을 지금 하진 않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꼴 파악을 했으면 요 꼴 중에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다 다항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뭐를 해주면 되냐면 얘는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계산할 거야 나중에. 그래서 쉽게 구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대신에 얘는 소수령에서는 쓸 수 있다. 소수령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교과가 좀 왜야? 왜냐면 미적분에서 이제 ln하고 나오는 함수에 대해서 봤더니 로피탈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애가 존재해서 그래. 그래서 교과가 좀 왜? 항상 성립하지 않아. 근데 다항함수에서는 항상 성립해. 그렇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수투에서 로피탈의 정리 쓰는 건 문제가 되지는 않아. 그래서 계산할 때는 주로 이거 객관식 문제 이걸로 풀고 그 다음에 소수령만 로피탈 정리가 아닌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합시다 라는 거야. 일단 그런데 이제 꼴을 파악했으면 꼴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극한값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항상 x가 어디를 향해서 간다? 무한대를 향해서 갑니다. 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이 극한값은 무조건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구할 거야.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구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 쭉 첫 번째 분모 분자의 차수 중에 최고차항에 대한 차수가 항상 당연히 몇 차씩 하잖아, 그지? 분자의 차수가 커. 분자의 차수가 크면은 극한값은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두 개가 나옵니다. 극한값이. 그러면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끼리의 부호야.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될 때? 플러스 분의 플러스가 되면은 플러스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어디 차수가 클 거야? 분자의 차수가 큰 거야. 되겠지? 얘는 최고차항의 최고차항의 부호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는데 둘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겠지, 그지? 맞아? 같을 수도 있어. 그럼 같을 때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같을 때는 극한값이 최고차항의 개수비야, 그냥. 그래서 얘처럼 플러스 의미가 없어. 그냥 극한값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면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그냥 그 값이 되는 거야. 예제는 조금 이따 들어줄게.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당연히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두 개 나오면 이번에 분모의 차수가 커. 그러니까 분모가 빨리 커지는 거야. 분모가 빨리 커질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분모가 계속 커져. 그럼 실제 값 자체는 점점점 갈수록 x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가 계속 커지고 분자는 자꾸 분자보다 분모가 더 많이 커지지. 그러면 처음에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 2분의 1 다음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가 계속 커지는 거야. 분모만. 이래서 분모가 계속 커지게 되면 점점 작아져서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서 가? 0을 향해서 가한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가다 보면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을 가면은 계속 어디? 0에 가까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목적지가 0이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극한값은 뭐라 그랬어? 유추 가능한 목적지를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극한값이 0이다 라는 얘기야. 됐어? 항상 0이야.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때 오뚜기를 설명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분모보다 분자가 이렇게 커. 대가리가 많이 크면 어떻게 돼? 넘어지지. 그래서 얘가 우악 하고 이렇게 넘어졌어. 그러면 뭐가 돼? 무한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라고. 얘가 우악 하면서 쓰러지잖아, 그치? 그래서 무한대가 되는구나 라고 외우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부호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생길 수가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얘는 뭐 밑에 분모가 분자보다 커. 몸통이 크다, 그치? 쓰러져 안 쓰러져? 안 쓰러져. 그럼 가만히 서 있네. 가만히 서 있어. 0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됐지? 한 덩어리처럼 가만히 그대로 서 있으니까 안 쓰러지잖아. 안 쓰러지니까 0이라고 하고, 얘 쓰러지니까 무한대라고 기억하면 좀 더 쉽기는 해. 내가 인간 강사도 아니고, 그죠?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감정하면서 설명 안 해도 이해되지? 외우기 쉬운 방법도 가르쳐 줬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
이런 애들이야. 자, 지금 분모는 2차식이다, 그지? 분자는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그러면 무한대로 x값이 계속 커질수록 위에가 계속 커지겠지, 차수가 크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는 개수 b를 딱 봤더니 얘네들이 1분의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1분의 6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냥 플러스 무한대 발산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돼. 되겠지?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얘는 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x 세제곱 플러스 6x분의 12x 세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하자.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 안 같아? 같지? 같으니까 뒤에 다 생각할 거 없거든. 4분의 12에서 개수비 했더니 4분의 12이기 때문에 얼마다? 3이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수렴해. 얘는 발산해.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 이렇게 되면 분모의 차수가 크잖아 2차로. 그럼 얘는 뭐가 돼? 0이 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의 원리가 뭐냐 물으면은 자 방금 세 번째에서 구했던 애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게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의 n수분의 상수 k 얘는 항상 얼마로? 0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되겠어? 0으로 수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다 계산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는 모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조금 이따 성질할 때 해주겠지만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배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리미트는 다 분배가 가능해서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분의 3x 세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든다고 하자. 그럼 제일 큰 차수가 3차잖아 둘 다. 3차기 때문에 여기다가 x 세제곱분의 1 밑에도 마찬가지로 x 세제곱분의 1을 곱해줄 거야. 그럼 곱해주고 나서 다시 적어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곱하면 뭐가 나와? 1 나오고 그 다음에 x 제곱분의 2가 됐고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이 되었다 그지? 위에도 마찬가지 다 곱해주면 뭐 나와? 했어. 뭐가 되는 거야? 3 플러스 x 세제곱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 리미트는 모두한테 분배할 거야. 여기다 분배해주면 얼마가 되는데 얘는 3이 되고 왜냐면 3이란 상수함수잖아. 계속 커져봤자 그대로 3이겠지 그지? y는 3이 상수함수니까 여기다 분배해주면 뭐가 되는데 0이 된다는 얘기야. 얘 때문에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계속 작아져서 0이 된다는 얘기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1이고 얘네 둘 다 뭐가 돼? 0이고 0이라서 답이 얼마다? 3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분자의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x를 극한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계속 커지겠지? 그래서 뭐 하는 거? 얘네들은 다 어떤 개념으로 쓰는 겁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n제곱이 뭐가 되는데 그냥 분모 1이야 그치? 그럼 얘는 우리가 다항함수니까 모두 다 어디로 가? 위쪽으로 계속 커져 안 커져? 오른쪽으로 계속 커질 거니까 무한대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됐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맞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 이해됐지? 적으시고요. 이것도 맞아. 이쪽은 적어요.
오늘 여기까지 갈까?